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후지쿠라 부스트 샤프트 리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부스트 같은 경우는 에볼루션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쭉 전개되는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로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후지쿠라의 메인 샤프트로 보셔도 되는 스피더, 그리고 스피더 NX, 그리고 에볼루션부터 쭉 NX까지 연결되는 라인업 중에 새로 출시된 부스트라는 모델입니다. 아마 이 제품 출시가 됐을 때 재원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재원표에 보시면 희한하죠. 중량이 40g, 50g, 60g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량 대비 플렉스가 전부 다 있지 않고 40g RS, 50g RS, 60g 스티프, 보통 이렇게 딱 라인업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CPM 수치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40g대 혹은 50g대, 60g대보다 CPM 수치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CPM이 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저희한테 보통 상담을 저는 토크가 나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CPM은 샤프트의 진동의 개수예요. 헤드에 중량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립이 장착이 되고 세팅이 끝난 상태에 헤드를 튕겨냈을 때 이 샤프트가 진동으로 얼마만큼의 개수를 만드는 게 CPM 수치고, 토크는 샤프트가 비틀렸다가 복원할 수 있는 한계점을 토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둘 다 강도로 인식해서 샤프트를 선택하면 실패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스트 샤프트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보면 중량 대비의 CPM이 낮아요. 근데 그렇다고 재원상 토크 수치를 보면 기존의 수치값 대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스트잖아요. 후지쿠라는 제품명이나 제품의 별명을 잘 보면 제품의 특성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부스트, 가속감, 이제 속도감, 아니면 임팩트감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형태의 샤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유가, 원인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말 그대로 부스트예요. 진동이 개수가 낮다고 했잖아요. CPM 개수가 기본 같은 중량 대비했을 때 CPM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샤프트의 움직임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샤프트의 움직임이 좁아서 액션의 강도가 짧게 있는 샤프트들은 진동수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CPM 진동수가 높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물렸을 때 헤드를 걸면 샤프트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진동 움직임 폭 자체는 넓어요. 그래서 얘가 넓어지면 CPM 수치는 낮게 나오는데, 얘가 넓어지면 좋은 점은 뭐냐면 헤드가 걸린 상태에서 백스윙 임팩트까지 전달이 될 때 샤프트가 휘어질 수 있는 움직임 가는 폭이 있잖아요. 이 가는 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가는 폭이 늘어난다는 건 헤드의 중량이 실려와서 임팩트 순간에 역방향 회전을 하는 타이밍에 샤프트의 움직임 범위를 늘려서 가속감 있게 공을 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PM 진동수가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CPM이 너무 낮으면 너무 낭창거려서 내가 치기가 너무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애프터마켓용 샤프트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부스트는 CPM 진동수도 낮고 중량 대비해서 CPM 진동수가 낮게 나오는 대신에 이 앞쪽의 강도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게 끌어갑니다. 팁에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은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요. 거꾸로 진동을 쓰는 범위는 늘려놨는데 임팩트 때 샤프트가 데미지를 받는 스트레스의 구간은 굉장히 하드하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낭창거려서 헤드가 밀려 들어가는 느낌보단 앞에서 버티는 힘을 때렸을 땐 더 많이 받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진동의 폭을 크게 쓰면서 활용할 수 있는데, 공을 때리는 순간에는 샤프트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앞쪽으로 밀어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트라는 이름에 맞게 샤프트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g, 50g, 60g 이렇게 나와 있고 R, SR, XX 이렇게 플렉스 강도도 굉장히 세분화되게 넓혀져 있는데, 얘가 고폭이 작은 이유는 레귤러의 선택폭도 넓고요, 스티프의 선택폭도 넓습니다. 40g 레귤러, 50g 레귤러 요 사이에서, 혹은 40g 스티프, 50g 스티프 요 사이에서 레귤러 스펙이 감당할 수 있는 스윙 스피드의 범위는 넓어진 거예요. 거꾸로 강도의 유지폭은 올라갔고 진동의 움직임은 여유 있게 사용하니까
R, SR, S, X를 촘촘하게 나눠서 플렉스 강도를 나눠놨던 걸 레귤러 하나가 2가지에서 3가지 스펙 범위 사이에 강도를 커버할 수 있게끔 레인지가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통 40g대 레귤러, 40g대 뭐 SR이나 S 언저리까지 쓰시는 분들이 레귤러 스펙을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고, 기존에 40g 스티프나 40g 엑스트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40g 스티프를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샤프트가 스윙 스피드를 대응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 넓어진 샤프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부스트 샤프트가 출시된 지가 조금 됐어요. 조금 됐는데 제가 리뷰를 조금 뒤로 밀어놨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바빴던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매장을 리뉴얼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도 좀 필요했고, 이 샤프트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도 조금 습득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NX나 기존의 스피더나 기존의 뭐 에볼루션 시리즈랑은 조금 생각이 다른 샤프트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샤프트를 소개하면서 제가 아까 조금 안타깝고 속상한 건, 후지쿠라 샤프트 하면 대부분 지금도 벤투스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실제로 벤투스를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쓰지 말아야 될 분들이 제가 볼 땐 절반쯤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샤프트가 줄 수 있는 도움 닫기가 필요한 분들이 억제형 샤프트로 가면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벤투스는 좋은 샤프트입니다. 근데 투어용 샤프트로 개발이 됐고 억제형 샤프트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얘를 통해서 뭔가를 더 많이 보내고 줄이고 하는 것들보다 그거에 대한 손실폭이 더 큰 샤프트예요. 그 손실을 쓰는 사람이 회전 스피드나 회전의 질감, 임팩트의 타이밍을 가지고 상쇄를 시켜서 올려서 써줘야지만 샤프트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샤프트의 종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샤프트에 도움 닫기가 필요한 골퍼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탄성 개수를 이용하고 특정 구간의 강도를 밀어서 쓰거나, 혹은 지금과는 반대로 요 반대의 목적을 갖고 개발된 샤프트들 중에서도 버트적 강성을 이용하고 팁의 액션을 활용하는 샤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샤프트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땐 더 많아요. 단지 유행을 쫓아가고 누군가 좋다, 누군가 사용했다, 혹은 누가 좋다더라 하는 것에 샤프트를 교체하거나 샤프트를 바꿔서 효과를 보기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끔 샤프트를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나중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아, 이거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이 샤프트보다는 이 샤프트가 중고거래가 더 잘 되는데, 팔 생각으로 샤프트를 사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작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잘 쓰려고 바꾸는 거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의 문제잖아요. 그 나중의 문제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스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량 대비 플렉스 강도가 상당히 넓게 포진해 있고,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제작이 될 때 재원표에도 나와 있는 수치랑 플렉스 강도가 좀 작게 나눠져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인 거고, 이름 그대로 부스트라는 것은 샤프트가 움직임을 활용해서 공한테 파괴력을 전달할 때 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려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이름의 형태대로 제작이 된 샤프트가 부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움직임 낙차는 크게 만들되 공을 때렸을 때 샤프트가 받는 스트레스는 비약적으로 극악적으로 높게 강도를 버티게끔 만들어서 팁의 강도를 활용하고 샤프트의 액션은 최대한 활용하는 비거리 퍼포먼스형 샤프트다가 이 샤프트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벤투스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고, 뭐 기타 다른 브랜드의 투어용 샤프트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게 과연 내가 필요한 샤프트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샤프트의 중량이나 강도를 선택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드라이버 샤프트 하나를 바꾸는 거는 쉬워요. 드라이버 샤프트 하나를 바꿀 땐 항상 드라이버 샤프트 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드라이버 샤프트를 바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웨지의 중량이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샤프트의 중량이나 강도에 붙였을 수 있는가, 갭을 만들진 않는가를 항상 고민해 보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클럽 밸런스를 항상 꼭 확인하라고 영상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부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공을 때려보면
샤프트가 공을 묶어놨다가 헤드가 공을 묶어놨다가 폭발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느낌을 내는 샤프트들은 대부분 다 PB 소프트하고 버트 쪽의 강성을 이용해서 공이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의 지연을 만들었던 샤프트들이 대부분 헤드가 공을 묻었다 떠나게 하는, 머금었다 떠나게 하는 타감을 만들어냈었는데, 거꾸로 팁의 강도를 올려놓고 샤프트의 움직임을 활용하면서 헤드에 공을 붙였다 떠나는 느낌을 내는 샤프트의 종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나와 있는 샤프트 종류 중에는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NX 블랙에서도 로우킥 샤프트, 아래쪽 킥 포인트를 이용하는 샤프트가 타점을 정확하게 때려내기 위해서 팁의 강도를 만들어냈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이 채용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미 후지쿠라에서는 VTC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최신형 모델에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낭창힘이 나온다, 움직임이 많다, 그래서 미트가 어렵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이 앞쪽의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테크닉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강도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샤프트의 움직임을 활용하게 되면 흔들림 없이 공을 정확하게 타격해서 폭발적으로 파워를 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스트 샤프트는 아마 특주용이나 커버용 샤프트로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많이 보여지기가 어려울 건데, 애프터마켓용 샤프트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샤프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체용 샤프트 중에 나는 비거리 혹은 헤드가 공을 깊게 타격하는 느낌의 퍼포먼스를 선호한다, 혹은 그런 타격감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지쿠라 샤프트도 신규 샤프트도 계속 리뷰해 드릴 거고, 앞쪽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퀀스 시리즈, 하이퍼 시퀀스 시리즈도 계속 리뷰를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제품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제임스 골프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